네,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캡틴, 마이캡틴 순서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두 선거 캠프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더 해리스스러운 박수영 기자 나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 트럼프다운 이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고요. 네, 앞서서 이제 심수미 기자가 짚어드린 것처럼 가자 지구 문제가 미국 대선의 변수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 가자 전쟁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면서 길어지고 있죠. 이 올해 보면은 사실 미국 대학가 뭐 실제로 이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반전 시위가 휩쓸었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도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캡틴 마이캡틴에서는 이 양 캠프가 이 가자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주 들어서 하마스가 붙잡고 있었던 인질 6명이 추가로 숨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숨진 인질 중에서 이중 국적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해서 트럼프는 이게 그러니까 인질이 사망한 것 자체가 바이든과 해리스의 책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의 주장은 이재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의 발언 일단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자신의 계정에 이번 일은 미국의 힘과 리더십의 완전한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고요. 그 카멀라 해리스와 사기꾼 조 바이든이 형편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13명의 미국인이 그 숨진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건 기억하실 텐데 네. 그 2021년 8월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실패로 그 13명의 미군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었고 한 번 떨어진 지지율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꼬집고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 캠프의 반론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요, 인질 사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해리스 후보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하마스는 사악한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개월 동안 공동 중재국과 함께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백악관의 분위기는 인내심에 다했다. 인내심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지 언론은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협상안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에 전달을 할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둘 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상 중재에서 포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예, 트럼프 지혜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질 협상도 나서고. 네. 네, 뭐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이스라엘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타냐후는 트럼프 후보가 집권해서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지 않고 파토를 내고 애꿎은 민간인 피해만 더 늘리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믿고 있다. 네. 그러면 감히 그렇게 트럼프,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럼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작년에 10월 7일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배경이 뭐죠? 네.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타냐후의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부글부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네. 네타냐후의 입장 네타냐후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네타냐후와 소통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소통을 잘하고 네타냐후가 있다면은 혹시나 네. 알지 않으실까 소통을 제일 싶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은 네. 이제 바이든이고 음. 아무튼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트럼프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강경한 대이란 정책으로 인해서 그 하마스의 침투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했었고 네. 그 동시에 이란 핵합
GDP를 일방 탈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경제 제재도 복원을 시켰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트럼프 재임 때는 중국한테 그 이란에서 물건을 사면 미국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 때문에 이란이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어땠냐? 그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이란이 파산을 해서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줄 돈 자체가 없었다. 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지난해 그 하마스 기습 직후에도 나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켰었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I will end every single international crisis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created, including the horrible war with Russia and Ukraine, which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 was president, and the war caused by the attack on Israel, which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 was president. Iran was broke. Iran had 그 해리스 캠프도 지금 사실 마땅한 대책은 없을 거예요. 그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그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 이번 가자 전쟁에서 지금은 휴전을 외치지만 지난해 10월에 가자 지구 전쟁 발발했을 때 어땠습니까?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휴전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걸 방해하면서 이스라엘에 고위력 폭탄을 공급했었습니다. 예. 그 트럼프는 그 바이든식의 이스라엘 군사작전 그래, 나도 동의할게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지난 3월에 가자지구 관련해서 그 4개월간 입장을 유보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폭스뉴스 인터뷰였어요. 이스라엘군과 가자지구에서 싸우는 방식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그렇다.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바이든 너네가 일을 벌렸으니 저런 식으로 군사작전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맞아. 이게 트럼프의 입장인 겁니다. 네.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또 해리스가 집권할 경우에 가자 전쟁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정강을 비교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하죠. 공화당은 비교적 친이스라엘 노선 쪽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지지한다면서도 이 팔레스타인, 즉 가자 지구의 인도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리스 캠프 측 박수영 기자가 설명을 해줄까요? 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I will always stand up for Israel's right to defend itself, and I will always ensure Israel has the ability to defend itself. At the same time, what has happened in Gaza over the past 10 months is devastating. So many innocent lives lost.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가자 지구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방어권 지지를 표명해 왔는데요. 팔레스타인 참상에 대해 바이든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띠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에 그 유대인 정착촌을 세웠잖아요. 네. 이것도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이스라엘 자위권과 팔레스타인 인권 사이의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해리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쪽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섬세한 균형, delicate balance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아랍계 표심까지도 좀 의식한 행보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올해 초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의 그러한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들끓었는데요. 네. 민주당 정당 대회 밖에서도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거 이제 꾸준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세력 모두 해리스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아, 없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이들은 바이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경합주에서 바이든 지지 철회를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특히 미시간 무슬림 인구가 2%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간에서 가장 격렬했는데 이 지역은 대표적인 블루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가자 전쟁 이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 실망한 무슬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월에 이 프라이머리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표가 전체 13%, 10만여 표가 나와서 민주당에서도 험지로 좀 변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아시죠? 이게 미세한 차이도 이제 경합주에서는 승패를 이제 간을 좌우하는 그러한 경합주에서는 그렇게 좌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지표 이탈은 저희에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로서는 전략적 모호성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바이든과는 차별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인데 해리스 캠프에서는 섬세한 균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뒤집어서 다시 달리 말하면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캠프 입장은 어떠세요? 일단 그 전략적 모호성 이것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하신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방금 전에도 해리스 캠프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 코멘트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 여기에 이제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또 인정을 한다면서 동시에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 이 죽어가는 이 전쟁 끝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게 트럼프 캠프 입장인데 그 자위권이랑 팔레스타인의 인권 이거는 상충되는 가치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상충되는 없을 것 가치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음. 해리스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두 국가 모두 인권을 소중히 하며 두 국가의 그런 자위권을 인정해 주자는 게 이제 해리스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인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던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무 많은 이들이 죽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죽지 않았냐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 수로 생명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집권하면 그 필 고든 그 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그 미국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거 관련한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 동맹을 중시하는 그 기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부 원조를 내걸고서 압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이제 네. 조건부로. 근데 이게 또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게 일단 의심스럽다는 점을 또 이제 짚고 싶고 그 해리스 행보가 또 의심스러워요. 그 해리스가 지난번에 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그 유세를 하면서 친팔 단체를 만났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언커미티드 내셔널 무브먼트라는 데의 설립자를 만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무기 금수 조치 이 고려해달라라는 그들의 간청에 공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결국 이게 해리스의 본심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단체가 사실 바이든 지지했던 10만 표 이탈을 이끌어냈던 그런 단체 아니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 건데 결국 그 단체에는 공감을 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아니 논란이 된 어. 부분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해리스 안보 보좌관이 나눠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해리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단체 공동 대표 뭐라고 말했냐? 그 해리스가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서 그 개방성을 표명한 데서 자기네 단체는 희망을 찾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 미시간주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경우에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의 공격으로 그 수백 명의 가족들을 지금 잃고 있다. 이렇게 해리스한테 말했을 때 또 해리스가 뭐라고 답을 했냐?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무기 금수 조치를 할 걸로 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친팔 단체를 만나서는 무기 금수 조치를 지지한다는 본심을 밝혀놓고 막
막상 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자유권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한 정책이다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캐리스 캠프는 재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의심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리스 후보는 무기 금수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가 몸담고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 다를 거다라고 공언하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주실까요, 이 부분? 지난 7월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해리스는 불참했습니다. 뭐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만나긴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서도 회담을 가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냉랭한 분위기였다는 게 이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해리스는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보다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벌인 군사 활동으로 너무 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이 죽었다고 꾸준히 밝혀왔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이 자리에서도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해리스 후보의 이런 행보는 뭐 과거에도 꾸준히 이렇게 같은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2016년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할 때 미국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기권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해리스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부통령 후보 순위였던 이제 최근에는 무엇보다 부통령 후보 1위였던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지 않았는데요. 이거야말로 해리스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행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진보적 민주당원들의 압박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인 샤피로를 지명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당내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당초 뭐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지명을 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이 강해질 거고 세계도 안전해질 거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지난 3월에 그 폭스뉴스 인터뷰를 할 때도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군사작전 방식 이거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인터뷰 직후에 트럼프 캠프가 밝힌 입장이 또 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보호를 받을 거고 이란은 파산하고 테러리스트들 추적해서 체포할 거다. 유혈 사태 끝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발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보호받을 것이고 유혈 사태는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끝내겠냐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게끔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돕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폭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또다시 발생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캠프의 대중동 접근법 뭐냐 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지를 해주고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결을 하겠다 이런 게 큰 틀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소중한 동맹국이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2017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도 이전하면서 또 논란이 빚어졌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과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와의 관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네타냐후와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전례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한테 훨씬 유리한 측면이고 그 잠깐 그 연임 실패했을 때 냉각기가 있었지만 그 마러라고 회동 그때 이후에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7월이었는데 이때 네타냐후한테 가자 지구 전쟁 끝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게 최근 보도로도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와 지속적으로 만났었고요. 네. 지금 강조하신 부분이 이제 트럼프와 유대인 간의 관계, 이제 네타냐후와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 유대인 카지노 재벌 있잖아요. 에덜슨 부인으로부터 1억 달러, 무려 1,400억 원의 후원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마쿠에서 조종을 한 마쿠 실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큰 돈을 또 다시 약속을 받았고 예. 또 트럼프 후보의 사위 또 유대인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과거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자지구 해안가는 가치가 큰 부동산이며 팔레스타인인을 사막으로 추방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네. 가자 전쟁이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파국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예. 가자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종식하고 그 음. 인질들도 송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까 심수미 기자 코너에서 이게 들으셨잖아요, 다들.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가자 전쟁 관련해서 이스라엘 하마스를 상대로 더 잘 대응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49%, 해리스 4% 더 높았습니다. 해리스보다 4%가 더 높았던 거죠. 네, 지금까지 드러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바라보는 가자 전쟁의 해법을 좀 심도 있게 들어봤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국가가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 이쪽에 가까운 것 같고, 트럼프 후보는 가자 전쟁을 최대한 좀 빨리 끝내자. 그러려면 강한 미국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연 이지혜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오캡틴 마이캡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가자 지구에 얽혀있는 역학들을 좀 제대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